게임에서 이기면 우리 중 한 명이 당신이랑 하룻밤 보내줄게요. 28살 회사원 강민우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방금 뭐라고 했지? 부산 해운대 해변. 민우는 혼자 맥주를 마시며 바다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3년째 같은 회사에서 야근만 반복하는 살. 끝없는 프로젝트.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저기요. 우리 좀 도와주실래요? 고개를 돌리는 순간 민우는 숨이 멎었다. 금발의 서양 여성 2명이 비치발리볼을 하고 있었다. 아니, 정확히는 7명.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각국에서 온 배낭 여행객들이었다. 그들의 수영복에는 각자 나라의 국기가 그려져 있었다. 어느새 민우는 그들 사이에서 비치발리볼을 하고 있었다. 게임이 끝나고 그들은 민우에게 저녁을 함께 먹자고 제안했다. 그리고 바비큐 레스토랑에서 우리 3주 동안 한국 여행할 건데 가이드가 필요해요. 도와주실 수 있어요? 민우는 당황했다. 저는 영어도 잘 못하고 가이드 경험도 없는데요. 영국에서 온 올리비아가 와인잔을 들며 장난스럽게 말했다. 그럼 이렇게 해요. 우리랑 게임 하나 해요. 민우 씨가 이기면. 그녀는 잠시 멈췄다가 웃으며 말했다. 우리 중 한 명이 민우 씨랑 하룻밤 보내드릴게요. 테이블이 웃음바다가 됐다. 민우는 번역 앱을 다시 확인했다. 진짜로 그렇게 말한 거야? 하지만 미국에서 온 제시카의 눈빛은 달랐다. 장난이 아니었다. 뭔가 다른 의미가 숨어 있는 것 같았다. 농담이에요. 하지만 진짜로 도와주세요. 우리 당신 같은 친구가 필요해요. 민우는 그 순간 선택의 기로에 섰다.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이 미친 제안을 받아들일 것인가? 좋아요. 해볼게요. 민우는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는 몰랐다. 이 선택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꿀 거라는 것을, 회사를 그만두게 될 거라는 것을, 7명의 여성이 각자 깊은 상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그 농담 뒤에 숨겨진 진짜 의미를 알게 될 거라는 것을, 그리고 무엇보다 나 이기면 내 하룻밤 줄게라는 그 말이 실은 전혀 다른 의미였다는 것을. 그는 게임에서 이기지 못했다. 하지만 그는 인생에서 이겼다. 하룻밤이 아니라 평생을 얻었다. 7명의 연인이 아니라 7명의 가족을 얻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그는 자기 자신을 찾았다. 이것은 자극적인 제목 뒤에 숨겨진 진짜 치유와 성장의 이야기입니다. 상처받은 사람들이 서로를 구하는 이야기입니다. 날 이기면 내 하룻밤 줄게. 당신은 이 말의 진짜 의미를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부산 해운대 해변 7월 어느 토요일 오후. 주인공 강민우는 회사 동료들과의 약속을 뒤로하고 혼자 해변을 찾았다. 최근 3년간의 야근과 프로젝트 스트레스로 지쳐있던 그는 그저 바다를 보며 멍 때리고 싶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민우는 편의점에서 산 캔맥주를 마시며 중얼거렸다. 검은색 티셔츠에 청바지 차림의 그는 평범해 보였지만 그의 눈빛은 지쳐 있었다. 어젯밤에도 새벽 3시까지 코딩을 했고 오늘 아침 팀장에게 이번 프로젝트 끝나면 사표 쓸 거야라고 속으로만 중얼거렸다. 파도 소리가 마음을 조금 편안하게 해주었다. 그는 스마트폰을 꺼내 SNS를 훑어봤다. 대학 동기들은 결혼 사진을, 고등학교 친구들은 아이 사진을 올리고 있었다. 나만 제자리구나. 민우는 쓸쓸하게 웃으며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다. 그때 옆에서 영어로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다. 고개를 돌리니 금발의 서양 여성 2명이 비치발리볼을 하고 있었다. 파란 눈에 건강한 밀색 피부, 화려한 비키니 차림의 그녀들은 영화 속 장면처럼 보였다. 저기요. 우리 좀 도와주실래요? 한 명 더 필요해요. 그중 한 명이 서툰 한국어로 민우에게 밝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민우는 맥주를 뿜을 뻔했다. 나한테? 진짜 나한테 말하는 거야? 아, 저는 영어를 잘 못해서요. 민우는 당황하며 손을 저었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다가와 있었다. 괜찮아요. 그냥 재미로요. 이름이 뭐예요? 민우요. 저는 제시카. 미국에서 왔어요. 친구 사라예요.
호주에서 왔어요. 어느새 다가온 제시카가 민우의 팔을 잡아 끌었다. 민우는 어쩔 수 없이 일어섰다. 3년 만에 처음으로 여성과 신체 접촉을 한 것 같았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게임이 시작됐다. 민우는 대학 시절 동아리 활동으로 배구를 조금 했던 기억이 났다. 서툴지만 최선을 다했다. 공을 받을 때마다 제시카와 사라가 환호성을 질렀다. 와, 민우 정말 잘하네요. 게임이 진행되면서 신기하게도 주변에 다른 외국인 여성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1명, 2명. 어느새 7명의 외국인 여성들이 그들 주변에 모여 있었다.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에서 온 배낭 여행객들이었다. 그들의 수영복에는 각국의 국기가 그려져 있었다. 우리도 같이 해도 돼요? 물론이죠. 민우는 꿈을 꾸는 것 같았다. 평생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다. 영화에서나 봤던 상황이 현실에서 펼쳐지고 있었다. 게임이 끝나고 땀을 흘리며 숨을 고르는데 제시카가 다가왔다. 민우 씨, 정말 고마워요. 덕분에 재밌었어요. 우리 저녁 같이 먹어요. 우리가 살게요. 민우는 번역 앱을 꺼내려다 말았다. 제시카의 눈빛이 진심으로 보였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같이 먹어요. 그 순간 민우는 몰랐다. 이 선택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거라는 것을, 지친 회사원의 일상이 오늘로 끝날 거라는 것을, 그리고 진짜 자신을 찾는 여정이 시작될 거라는 것을. 해가 서서히 지고 있었다. 주황빛 노을이 바다를 물들이고 민우의 새로운 인생도 물들이기 시작했다. 해운대 해변 근처 바비큐 레스토랑, 저녁 7시. 민우는 믿을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다. 긴 테이블에 7명의 외국인 여성들과 함께 앉아 있었다. 번역 앱을 든 손은 땀으로 젖어 있었고 등에서는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자, 다시 소개할게요. 저는 제시카, 미국 LA에서 왔어요. 26살이고 마케터예요. 제시카가 환하게 웃으며 자기소개를 시작했다. 민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번역 앱에 필사적으로 의존했다. 저는 사라, 호주 시드니에서 왔어요. 27살 간호사예요. 올리비아예요. 영국 런던에서 왔어요. 25살 선생님이에요. 엠마, 미국 뉴욕이요. 28살 변호사예요. 한 명씩 소개가 이어졌다. 케이틀린 캐나다 24살, 디자이너 소피 호주 26살, 요가 강사 레이첼 미국 27살 작가. 민우는 머리가 복잡해졌다. 이 상황이 진짜야? 내가 지금 7명의 외국인 여성들과 저녁을 먹고 있는 거야? 고기가 나오고 소주가 나왔다. 여성들은 한국 음식에 신기해하며 사진을 찍었다. 민우 씨, 여자친구 있어요? 갑자기 사라가 장난스럽게 물었다. 민우는 소주를 마시다 사례가 들렸다. 커. 아니요. 없어요. 진짜요? 왜요? 민우 씨 정말 잘생겼는데. 여성들이 킥킥거리며 웃었다. 민우의 얼굴이 토마토처럼 빨개졌다. 올리비아가 끼어들었다. 민우 씨 직업이 뭐예요? 개발자요. 와, 똑똑하겠네요. 대화가 이어지면서 민우는 조금씩 긴장이 풀렸다. 소주 2잔을 마시니 말문도 트였다. 서툰 영어와 번역 앱을 오가며 대화를 나눴다. 민우 씨는 행복해요? 일이? 엠마가 진지하게 물었다. 민우는 잠시 멈칫했다. 솔직하게 대답하고 싶었다. 아니요. 힘들어요. 매일 야근하고. 너무 피곤해요. 그만두고 싶어요. 그럼 그만두면 되잖아요. 제시카가 간단하게 말했다. 한국에서는 쉽지 않아요. 나이도 있고 돈도 벌어야 하고. 여성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한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때 엠마가 진지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민우 씨, 우리 제안이 하나 있어요. 우리 3주 동안 한국 여행할 계획이에요. 서울, 경주, 부산, 제주도. 그런데 현지 가이드가 필요해요. 민우 씨가 도와주실 수 있어요? 민우는 번역 앱을 다시 확인했다. 저는 회사가 있어서요. 그리고 영어도 잘 못하고. 걱정 마세요. 우리가 돈 드릴게요. 하루에 20만 원씩. 3주면 420만 원이에요.
그리고 영어는 천천히 하면 돼요. 우리가 이해할게요. 민우는 계산을 시작했다. 420만 원이면 한 달 월급이었다. 그리고 3주간 이 사람들과 함께 여행한다는 건. 그런데 왜 저예요? 저는 가이드도 아니고. 올리비아가 웃으며 대답했다. 민우 씨는 친절해요. 그리고 진실해 보여요. 우리는 가짜 가이드보다 진짜 친구가 필요해요. 그 말이 민우의 마음을 움직였다. 레이첼이 장난스럽게 덧붙였다. 그리고 우리 게임 하나 할까요? 민우 씨가 우리를 이기면 우리 중 한 명이 민우 씨랑 하룻밤 보내드릴게요. 순간 테이블이 폭소로 가득 찼다. 민우는 번역 앱을 다시 확인했다. 하룻밤? 이게 무슨 농담이야? 레이첼 너무했어. 제시카가 웃으며 민우를 바라봤다. 농담이에요, 민우 씨. 걱정 마세요. 하지만 제시카의 눈빛은 진지했다. 하지만 진심으로 부탁드려요. 우리 정말 민우 씨 같은 친구가 필요해요. 도와주실 수 있죠? 민우는 소주잔을 들었다. 술이 그에게 용기를 줬다. 아니, 어쩌면 오늘 하루의 경험이 용기를 준 건지도 몰랐다. 좋아요. 해볼게요. 하지만 저 영어 정말 못해요. 그리고 가이드 경험도 없어요. 괜찮아요. 7명이 동시에 외쳤다. 그날 밤 민우는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생각했다. 내가 미친 거 아니야? 회사는 어떡하고? 그런데 왜 이렇게 설레는 거지? 핸드폰을 꺼내 달력을 봤다. 3주 21일. 그는 회사 앱을 열어 연차 신청을 시작했다. 에라 모르겠다. 일단 저질러 보자. 그의 평범했던 여름이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했다. 서울 명동 3일 후 오후 2시. 민우는 회사에 일주일 연차를 내고 이들의 서울 여행을 안내하고 있었다. 하지만 상황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했다. 민우 씨, 저 남자가 우리 사진 찍고 있어요. 명동 거리를 걷는 내내 한국 남성들의 시선이 그들에게 쏠렸다. 7명의 외국인 여성들이 함께 다니는 모습은 확실히 눈에 띄었다. 어떤 이들은 대놓고 사진을 찍었고 어떤 이들은 계속 따라오기도 했다. 민우는 그들을 막아서며 소리쳤다. 야, 뭐 하는 거예요? 사진 지우세요. 왜? 거리에서 찍는 건데 뭐가 문제야? 문제 있죠. 허락도 없이 찍으면 안 되죠. 말다툼이 벌어졌다. 제시카와 다른 여성들은 불안한 표정으로 민우 뒤에 숨었다. 민우는 처음으로 화가 났다. 같은 한국 남자로서 부끄러웠다. 다행히 경찰이 지나가면서 상황이 정리됐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 오빠, 외국인 친구들이에요? 우리도 좀 소개시켜줘요. 지나가던 20대 한국 남성 무리가 민우에게 다가왔다. 민우는 난감한 표정으로 손사래를 쳤다. 아니요, 이분들 제가 가이드 해드리는 거예요. 그냥 가세요. 에이, 뭐 그래. 같이 놀면 되잖아. 외국인들 한국 남자 좋아한다며? 민우는 참을 수 없었다.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사람을 사람으로 안 보세요? 그냥 가세요. 목소리가 커지자 사람들이 쳐다봤다. 남성들은 투덜거리며 자리를 떴다. 엠마가 민우의 팔을 잡았다. 민우 씨 고마워요. 무서웠어요. 민우는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내가 제대로 보호해주지 못하고 있구나. 저녁이 되어 숙소로 돌아왔다. 홍대 근처의 게스트하우스였다. 민우는 근처 카페에서 혼자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그때 엠마가 내려와 민우 앞에 앉았다. 민우 씨, 우리 이야기 좀 할 수 있어요?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엠마의 표정이 심각했다. 솔직히 말할게요. 우리 좀 불편해요. 한국 남자들이 왜 저렇게 우리를 쳐다봐요? 우리가 뭔가 잘못한 거예요? 민우는 번역 앱을 보고 당황했다. 아니요, 당신들 잘못 없어요. 한국 남자들이 외국 여자들한테 호기심이 많아서. 호기심? 민우 씨, 그건 호기심이 아니에요. 성희롱이에요. 우리를 사람이 아니라 물건처럼 봐요. 민우는 할 말을 잃었다. 엠마의 말이 맞았다. 정말 죄송해요. 제가 미리 말했어야 했는데. 엠마는 한숨을 쉬었다. 민우 씨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도 알아요. 하지만 우리 무서워요. 매일 이럴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때 사라도 내려왔다. 눈이 빨갰다. 울었던 것 같았다. 민우 씨, 저 오늘 정말 무서웠어요. 어떤 남자가 제 엉덩이를 만졌어요. 민우는 충격을 받았다. 뭐라고요? 누가? 왜 말 안 했어요? 말해도 뭐가 달라져요? 그 사람 벌써 사라졌어요. 민우는 머리를 감싸 쥐었다. 자신이 무능하다고 느껴졌다. 정말 죄송해요. 제가 더 조심할게요. 제가 항상 곁에 있을게요. 다시는 이런 일 없게 할게요. 제시카도 내려왔다. 민우 씨, 우리 계약 취소할까요? 우리가 부담되는 것 같아요. 민우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절대 아니에요. 이건 제 책임이에요. 한국 남자로서 가이드로서 제가 당신들을 보호해야 해요. 제발 기회를 한 번 더 주세요. 7명의 여성들이 모두 내려와 있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봤다. 올리비아가 말했다. 좋아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민우 씨가 항상 우리 곁에 있어야 해요. 그리고 위험하면 바로 말할게요.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민우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핸드폰을 확인하니 회사에서 온 메시지들로 가득했다. 팀장 민우야, 갑자기 연차는 무슨 일이야? 프로젝트 어떡하고? 무슨 일 있어? 민우는 한숨을 쉬었다. 이러다 회사에서 잘리는 거 아니야? 그런데 이게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일이었나? 창밖을 보니 서울의 야경이 보였다. 반짝이는 불빛들. 민우는 생각했다. 나는 왜 이 일을 하기로 한 거지? 돈 때문? 아니면 진짜 이들을 돕고 싶어서? 답은 명확했다. 오늘 사라가 우는 모습을 보고 엠마의 불안한 눈빛을 보고 민우는 깨달았다. 이들은 나를 필요로 해. 회사에서는 나는 그냥 직원 번호였어. 하지만 여기서는 나는 누군가에게 정말 필요한 사람이야. 민우는 결심했다. 내일부터 완벽한 가이드가 되기로. 아니, 완벽한 보호자가 되기로. 여행이 계속되면서 민우는 이들 각자가 가진 깊은 상처를 알게 됐다. 불국사를 방문한 날 제시카가 조용히 민우에게 다가왔다. 민우 씨, 잠깐 산책할래요? 둘이서요.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다른 여성들은 사진을 찍으러 갔고 민우와 제시카는 조용한 길을 걸었다. 민우 씨, 제 이야기 좀 들어줄 수 있어요? 물론이죠. 말씀하세요. 제시카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2개월 전에 5년 사귄 남자친구랑 헤어졌어요. 민우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바람을 폈어요. 제 가장 친한 친구랑요. 결혼하려고 했었어요. 반지도 봤어요. 제시카의 목소리가 떨렸다. 민우는 서툰 영어로 말했다. 힘들었겠어요. 저는 도망치고 싶었어요. 그래서 한국에 왔어요. 아무도 저를 모르는 곳. 새로 시작하고 싶었어요. 제시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민우는 어색하게 그녀의 어깨를 토닥였다. 울어도 돼요. 고마워요, 민우 씨. 당신은 다른 남자들과 달라요. 진심으로 들어줘요. 그날 저녁 석굴암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올리비아도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다. 민우 씨, 저도 이야기 하나 해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제 아버지가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췌장암이었어요. 6개월 만에. 민우는 숨을 멈췄다. 아버지는 평생 여행을 꿈꿨어요. 하지만 일만 하셨죠. 영국에서 택시 기사셨거든요. 은퇴하고 여행하려던 첫 해에 암 진단을 받으셨어요. 올리비아는 창밖을 바라봤다.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올리비아, 나처럼 살지 마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라. 내일은 없을 수도 있어. 그래서 저는 여기 왔어요. 아버지를 위해 여행하는 거예요. 민우는 눈물을 참았다.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다음 날 엠마와 첨성대를 구경하다가 엠마가 갑자기 멈춰섰다. 민우 씨, 저도 고백할 게 있어요. 뭔데요? 번아웃이 와서 회사 그만뒀어요. 변호사였는데 10년 동안 하루도 안 쉬고 일했어요.
그러다가 작년에 법정에서 쓰러졌어요. 엠마는 쓸쓸하게 웃었다. 의사가 말했어요. 계속 이렇게 살면 30대에 죽을 거라고. 그래서 모든 걸 정리하고 여행을 떠났어요. 저 자신을 찾기 위해서요. 하나둘씩 그들의 이야기를 듣게 된 민우는 깨달았다. 이들은 단순히 즐거운 여행을 온 게 아니었다. 각자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온 것이었다. 사라는 간호사로 일하다가 환자의 죽음을 너무 많이 봐서 트라우마가 생겼다고 했다. 케이틀린은 남동생이 자살해서 가족이 무너졌다고 했다. 소피는 섭식장애로 5년간 고생했다고 했다. 레이첼은 작가지만 3년째 한 글자도 쓰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그날 밤 숙소에서 8명은 둥글게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엠마가 민우에게 물었다. 민우 씨는요? 왜 우리를 도와주기로 했어요? 우리를 알지도 못하잖아요. 민우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솔직하게 대답했다. 도망치고 싶었어요. 제 삶에서요. 3년 동안 회사에서 로봇처럼 살았어요. 아무 의미 없이요. 꿈도 없고 목표도 없고 그냥 살아있기만 했어요. 민우는 눈물을 참으며 계속했다. 그런데 당신들을 만나고 처음으로 제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느꼈어요.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존재라고 느꼈어요. 그게 너무 좋았어요. 제시카가 민우의 손을 잡았다. 민우 씨 고마워요. 우리한테도 민우 씨가 필요해요. 그날 밤 민우는 핸드폰을 켰다. 회사로부터 최후 통보가 와 있었다. 이번 주 안에 복귀 안 하면 인사조치 들어간다. 진지하게 생각해봐. 민우는 핸드폰을 내려다보며 갈등했다. 이 여행을 계속할 것인가? 아니면 내 현실로 돌아갈 것인가? 민우는 창밖을 바라봤다. 경주의 밤하늘에는 별이 가득했다. 서울에서는 볼 수 없었던 별들이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 걸까? 그는 잠들지 못하고 밤새 고민했다. 한쪽에는 안정적인 월급과 커리어가 있었다. 하지만 그곳에는 의미가 없었다. 다른 쪽에는 불확실한 미래가 있었다. 하지만 그곳에는 살아있다는 느낌이 있었다. 새벽 5시 민우는 결심했다. 그는 노트북을 켜고 사직서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민우는 결국 선택을 내렸다. 회사에 사직서를 이메일로 제출한 것이다. 손가락이 떨렸지만 전송 버튼을 눌렀다. 깊은 한숨과 함께 뭔가가 풀리는 느낌이었다. 3년간 그를 짓눌렀던 무게가 사라졌다. 아침 식사 자리에서 민우가 조용히 말했다. 제가 어제 회사 그만뒀어요. 순간 테이블이 조용해졌다. 엠마가 놀라서 포크를 떨어뜨렸다. 뭐라고요? 민우 씨 왜요? 계속 생각했어요. 제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 그리고 깨달았어요. 저는 당신들과 이 여행을 끝까지 하고 싶어요. 그게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에요. 사라가 다가와 민우의 어깨를 잡았다. 민우 씨, 우리 때문에 그러면 안 돼요. 민우 씨 미래는 어떡하려고요? 우리는 2주 후면 떠나요. 그럼 민우 씨는 어떡해요? 민우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괜찮아요. 저는 새로운 미래를 만들 거예요. 이 경험으로요. 진짜 제가 하고 싶은 일을 찾을 거예요. 올리비아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민우 씨는 정말 용감해요. 저도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야 회사 그만뒀는데 민우 씨는 스스로 선택했어요. 제시카가 민우를 껴안았다. 고마워요, 민우 씨. 민우 씨가 우리한테 얼마나 큰 의미인지 알아요? 그날 오후 제주 협재 해변에서 그들은 다시 비치발리볼을 했다. 이번엔 특별한 내기였다. 좋아. 이번엔 진짜 게임이야. 민우 혼자 대 우리 7명. 케이틀린이 공을 들며 외쳤다. 민우가 웃으며 말했다. 좋아요. 내가 이기면 당신들 진짜 꿈이 뭔지 다 말해줘요. 우리가 이기면 민우 씨가 우리나라 다 방문해야 해요. 7개국 모두요. 레이첼이 맞받아쳤다. 민우는 지난 2주간 그들과 함께하며 많이 성장했다. 영어도 늘었고 자신감도 생겼다. 무엇보다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 공을 받을 때마다 민우는 생각했다. 나는 지금 살아있어. 진짜로 살아있어. 땀이 흘렀다. 숨이 찼다. 하지만 행복했다.
회사에서 야근할 때의 피곤함과는 완전히 달랐다. 이건 살아있다는 증거였다. 게임은 치열했다. 25대 23. 민우가 마지막 스파이크를 꽂았다. 으랏. 공이 모래사장에 떨어졌다. 민우가 이겼다. 여성들은 박수를 치며 환호했다. 와, 민우 대단해. 진짜 잘한다. 그들은 민우를 들어올렸다. 민우는 웃음을 터뜨렸다. 28년을 살면서 이렇게 행복한 순간은 처음이었다. 그날 밤 캠프파이어 앞에서 그들은 약속대로 자신의 진짜 꿈을 이야기했다. 제시카가 먼저 시작했다. 저는 작은 마을에 카페를 열고 싶어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카페요. 저처럼 상처받은 사람들이 위로받을 수 있는 곳이요. 사라가 이어갔다. 저는 제 여행 이야기로 책을 쓰고 싶어요. 치유의 여행이라는 제목으로요. 여행이 어떻게 사람을 바꾸는지 보여주고 싶어요. 엠마는 조용히 말했다. 저는 사진작가가 되고 싶어요. 법률 서류가 아니라 사람들의 진짜 모습을 담고 싶어요. 올리비아의 차례가 왔다. 저는 다양한 문화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싶어요. 아버지가 못 본 세상을 제가 보여드리고 싶어요. 케이틀린은 웃으며 말했다. 저는 NGO에서 일하고 싶어요. 디자인으로 세상을 바꾸고 싶어요. 소피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저는 섭식장애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제가 겪었던 고통을 다른 사람은 겪지 않게요. 레이첼이 마지막이었다. 다시 글을 쓰고 싶어요. 이번 여행 이야기로 소설을 쓸 거예요. 우리가 우리를 찾은 여름이라는 제목으로요. 민우는 그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모두 대단해요. 그리고 꼭 이룰 거예요. 저도 제 꿈을 말할게요. 민우는 심호흡을 했다. 진짜 여행 가이드가 되고 싶어요. 하지만 단순한 관광 가이드가 아니라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찾도록 돕는 가이드요. 당신들이 저를 바꿨듯이 저도 다른 사람들을 바꾸고 싶어요. 불꽃이 타올랐다. 8명의 얼굴을 비췄다. 그 순간 민우는 깨달았다. 자신의 진짜 꿈을 발견한 것이다. 여행의 마지막 날이 다가왔다. KTX 안의 분위기는 묘하게 침울했다. 3주간 함께했던 시간이 끝나간다는 사실이 모두를 슬프게 했다. 민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겨 있었다. 이 여행이 끝나면 나는 뭘 해야 하지? 회사도 없고 계획도 없고. 그때 제시카가 민우 옆에 앉았다. 우리 이야기 좀 할 수 있어요? 다들 함께요.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7명의 여성들이 민우 주변으로 모여들었다. 제시카가 먼저 입을 열었다. 첫날 기억나요? 해운대 해변에서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요? 민우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당연히 기억하죠. 제 인생 최고의 날이었어요. 올리비아가 농담으로 뭐라고 했는지 기억해요? 게임에서 이기면 우리 중 한 명이 하룻밤 보내줄게라고 했죠? 민우는 얼굴이 빨개지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는가? 민우 씨, 그건 테스트였어요. 민우는 당황했다. 테스트요? 엠마가 설명을 이어갔다. 우리가 여행한 모든 나라에서 태국, 베트남, 필리핀. 남자들은 항상 우리한테 나쁜 의도가 있었어요. 우리가 외국인 여자라서 쉽게 생각했죠. 친절한 척하다가 결국 한 가지만 원했어요. 사라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그래서 우리는 한국에 오기 전에 약속했어요. 한국 남자도 똑같으면 우리끼리만 여행하자고. 현지 가이드 안 쓰기로 했어요. 그런데 민우 씨를 만났어요. 그리고 그 농담을 했죠. 사실 우리는 민우 씨 반응을 보고 싶었어요. 민우 씨가 진짜로 그걸 기대하는지 아니면 진짜로 좋은 사람인지 알고 싶었어요. 민우는 충격을 받았다. 처음부터? 케이틀린이 고개를 끄덕였다. 처음부터 테스트였어요. 민우 씨는 달랐어요. 그 농담을 듣고 불편해했죠. 그리고 3주 동안 단 한 번도 우리한테 이상한 행동 안 했어요. 소피가 덧붙였다. 명동에서 그 남자들이 우리 괴롭힐 때 민우 씨가 보호해줬어요. 사라한테 성희롱한 거 알고 진심으로 화냈어요. 그리고 미안해했죠. 우리 이야기를 들을 때 민우 씨는 진심으로 들어줬어요. 판단하지 않고 조언하지 않고 그냥 들어줬어요.
그게 우리한테 얼마나 큰 위로였는지 알아요? 민우는 눈물이 났다. 엠마가 민우의 손을 잡았다. 민우 씨 알아요? 민우 씨는 그 내기에서 이미 이긴 거예요. 하지만 우리와의 하룻밤을 얻은 게 아니에요. 훨씬 더 소중한 걸 얻었어요. 뭔데요? 민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우리의 신뢰요. 우리의 존경이요. 우리의 우정이요. 올리비아가 가방에서 한 장의 종이를 꺼냈다. 우리가 민우 씨를 위해 뭔가 준비했어요. 읽어보세요. 그것은 7명이 함께 쓴 추천서였다. 영어와 한국어로 작성되어 있었다. 강민우 씨는 우리가 만난 최고의 여행 가이드입니다. 그는 단순히 관광지를 안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가 치유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는 완벽한 영어를 구사하지 못했지만 완벽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전문 가이드가 아니었지만 진정한 친구였습니다. 우리는 강민우 씨를 적극 추천합니다. 그는 여행 산업에서 일하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돈이 아니라 사람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민우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민우 씨가 여행 가이드 되고 싶다고 했잖아요. 이거 쓰세요. 이걸로 시작하세요. 우리가 민우 씨의 첫 고객이에요. 그리고 최고의 추천인이에요. 그리고 우리 각자 SNS에 민우 씨 이야기 올릴 거예요. 우리 팔로워 합치면 10만 명이에요. 민우 씨 유명해질 거예요. 민우는 감동에 젖어 고개를 숙였다. 저는 당신들한테 진 거예요. 완전히 진 거예요. 사라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민우 씨. 우리 모두 이긴 거예요. 우리는 좋은 사람을 만났고 민우 씨는 꿈을 찾았어요. 이게 진짜 승리예요. KTX는 서울로 향하고 있었다. 하지만 민우의 마음은 이미 새로운 미래를 향하고 있었다. 7명의 여성들이 각자의 나라로 돌아갈 시간이 됐다. 민우는 새벽부터 공항에 나와 그들을 배웅할 준비를 했다. 8명은 둥글게 서 있었다. 누구도 먼저 말을 꺼내지 못했다. 제시카가 먼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민우 씨, 저 정말 떠나기 싫어요. 민우도 눈물을 참으며 말했다. 저도요. 당신들은 가야죠. 당신들 각자 이룰 꿈이 있잖아요. 사라가 다가와 민우를 꼭 껴안았다. 민우 씨 고마워요. 민우 씨 덕분에 저 다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민우 씨는 제 영웅이에요. 엠마도 민우를 안았다. 민우 씨는 저한테 용기를 줬어요. 다시 꿈꿀 수 있는 용기요. 한 명씩 그들은 민우와 포옹을 나눴다. 올리비아는 울면서 말했다.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민우 씨를 정말 좋아하셨을 거예요. 민우 씨는 진짜 좋은 사람이에요. 케이틀린은 민우에게 작은 상자를 건넸다. 이거 열어보세요. 나중에요. 소피는 민우의 손을 꼭 잡았다. 민우 씨 약속해요. 꼭 행복하세요. 민우 씨는 행복할 자격이 있어요. 레이첼은 노트 한 권을 건넸다. 제가 3주 동안 쓴 일기예요. 민우 씨 이야기가 가득해요. 제 소설의 주인공은 민우 씨예요. 마지막으로 제시카가 민우 앞에 섰다. 우리 약속 하나 해요. 무슨 약속이요? 1년 후에 다시 만나요. 여기 똑같은 장소에서요. 그때 우리 각자 얼마나 성장했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약속해요. 그때는 제가 진짜 프로 가이드가 되어 있을 거예요. 제시카가 웃으며 말했다. 민우 씨는 이미 프로예요. 아니, 프로보다 나아요. 민우 씨는 진심이 있으니까요. 출국 시간이 다가왔다. 그들은 하나씩 게이트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했다. 고마워요, 민우 씨. 사랑해요. 잊지 마요. 민우는 손을 흔들며 눈물을 흘렸다. 제시카가 마지막으로 돌아서며 소리쳤다. 민우 씨, 우리가 한 그 내기 기억해요? 민우 씨가 이겼어요. 하지만 민우 씨가 얻은 건 하룻밤이 아니라 평생이에요. 우리는 평생 민우 씨 친구예요. 그들이 게이트 안으로 사라졌다. 민우는 혼자 남았다. 공항 의자에 앉아 케이틀린이 준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목걸이가 있었고 펜던트에는 8명의 사진이 작은 액자처럼 들어가 있었다.
그리고 쪽지가 있었다. 너는 우리에게 가족이야. 피는 안 섞였지만 마음은 연결되어 있어. 힘들 때 이걸 보고 기억해. 너는 혼자가 아니야. 우리가 있어. 사랑을 담아 너의 7명의 누나들이. 민우는 목걸이를 목에 걸었다. 그리고 레이첼이 준 노트를 펼쳤다. 첫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우리가 우리를 찾은 여름. 그는 평범해 보였다. 하지만 그는 우리의 인생을 바꿨다. 아니, 우리가 서로의 인생을 바꿨다. 민우는 공항을 나섰다. 햇살이 눈부셨다. 그는 핸드폰을 꺼내 메모 앱을 열었다. 민우는 웃었다. 불안하지 않았다. 두렵지 않았다. 그는 이제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었다. 집으로 가는 길에 민우는 생각했다. 3주 전 나는 죽은 듯이 살고 있었어. 하지만 지금 나는 진짜로 살아있어. 이게 바로 인생이구나. 민우는 공항 입국장 앞에 서 있었다. 손에는 웰컴 백 마이 패멀리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드림 트래블 코리어 로고가 새겨진 여행 가방이 놓여 있었다. 1년이 흘렀다. 민우는 많이 달라져 있었다. 그는 제시카와 친구들의 추천서를 바탕으로 여행사를 시작했다. 처음에는 작은 블로그로 시작했다. 치유의 여행이라는 컨셉으로 글을 쓰고 7명의 친구들이 SNS에 공유해줬다.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특히 번아웃을 경험한 직장인들,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 삶의 의미를 잃은 사람들이 민우에게 연락을 해왔다. 첫 고객은 30대 여성 직장인이었다. 그녀는 울면서 말했다. 저도 제시카 같은 여행을 하고 싶어요. 민우는 그녀에게 3일간의 부산 여행을 제공했다. 관광지가 아니라 조용한 해변, 작은 카페, 사람 없는 산책로를 안내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줬다. 그 여성은 여행 후 리뷰를 남겼다. 민우 가이드는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저는 다시 살고 싶어졌습니다. 그 리뷰 하나가 다시 화제가 됐다. 고객이 늘어났다. 3개월 만에 민우는 정식으로 여행사를 등록했다. 6개월 만에 직원을 고용했다. 민우처럼 지쳐있던 사람들, 새로운 시작을 원하는 사람들을 뽑았다. 9개월 만에 언론에 소개됐다. 치유의 여행을 제공하는 독특한 여행사라는 제목으로. 그리고 이제 1년이 됐다. 입국장 문이 열렸다. 제시카가 제일 먼저 나왔다. 제시카는 달려와 민우를 껴안았다. 그녀의 뒤로 6명의 친구들이 나왔다. 보고 싶었어. 우리 왔어. 8명은 다시 만났다. 공항 한가운데서 울고 웃었다. 민우는 그들을 자세히 봤다. 모두 달라져 있었다. 제시카는 정말로 작은 마을에 카페를 열었다. 힐링컵이라는 이름의 카페였다. SNS에는 그 카페 사진이 가득했다. 사라는 책을 출판했다. 더 전이 어브 힐링이라는 제목의 여행 에세이였다. 아마존 베스트셀러에 올랐다. 엠마는 프리랜서 사진작가가 됐다. 그녀의 사진은 내셔널 지오그래픽에 실렸다. 올리비아는 다큐멘터리를 만들었다. 파더즈 아이즈라는 제목으로 각국의 문화를 담았다. 영화제에서 상을 받았다. 케이틀린은 NGO에서 일하고 있었다. 난민들을 위한 디자인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었다. 소피는 섭식장애 치료센터를 열었다. 많은 사람들을 돕고 있었다. 레이첼은 소설을 완성했다. 더 서머 위 파운드 아워 셀브즈라는 제목이었다. 출판사에서 계약을 했다. 그들은 각자의 꿈을 이뤘다. 민우 씨도 많이 달라졌네요. 엠마가 감탄하며 말했다. 민우는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지었다. 당연하죠. 저 이제 프로 가이드예요. 그날 밤 8명은 1년 전 처음 만났던 부산 해운대 해변으로 갔다. 민우가 특별히 준비한 서프라이즈였다. 해변에는 캠프파이어가 준비 제시도 핵에 속편집되어 있었다. 그리고 테이블에는 한국 음식과 와인이 가득했다. 민우 씨, 이거 다 준비한 거예요? 사라가 놀라며 물었다. 당연하죠. 1년 전 우리가 여기서 처음 만났잖아요. 그 기억을 다시 만들고 싶었어요. 그들은 모닥불 주위에 앉았다. 파도 소리가 배경 음악처럼 들렸다. 제시카가 와인잔을 들며 말했다. 건배 제안할게요.
1년 전 우리는 여기서 만났어요. 우리 모두 상처받고 지쳐있고 길을 잃은 사람들이었죠. 하지만 지금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각자의 꿈을 찾았고 이루고 있어요. 엠마가 민우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리고 그건 모두 한 사람 덕분이에요. 우리를 믿어준 사람. 우리 이야기를 들어준 사람. 민우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당신들이 저를 바꿨어요. 저도 길을 잃은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당신들과 함께하며 제 길을 찾았어요. 레이첼이 가방에서 책 한 권을 꺼냈다. 민우 씨, 이거 제 소설이에요. 아직 출판 전인데 민우 씨가 첫 번째 독자예요. 민우는 책을 받아들었다. 표지에는 해변에서 8명이 함께 있는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고마워요. 꼭 읽을게요. 사라가 자신의 책도 꺼냈다. 제 책에도 민우 씨 이야기가 있어요. 케이틀린이 노트북을 열어 사진들을 보여줬다. 제가 NGO에서 하는 일이에요. 민우 씨가 저한테 영감을 줬어요.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는 것에 힘을요. 소피는 팸플릿을 건넸다. 제 치료센터예요. 이름이 드림 힐링이에요. 민우 씨 여행사 이름에서 영감을 받았어요. 엠마는 액자에 담긴 사진을 보여줬다. 이거 제가 찍은 사진인데 내셔널 지오그래픽 표지에 실렸어요. 제목이 더 모먼트 위 라이브예요. 민우 씨가 가르쳐 준 거예요. 진짜로 살아있는 순간을 포착하는 법을요. 올리비아는 태블릿으로 다큐멘터리 예고편을 틀었다. 이거 제 다큐멘터리 예고편이에요. 마지막 장면에 민우 씨 나와요. 민우 씨가 저한테 해준 말, 아버지가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라는 말이 제게 힘을 줬어요. 제시카는 핸드폰으로 사진들을 보여줬다. 이게 제 카페예요. 벽에 우리 8명 사진이 걸려 있어요. 그리고 메뉴판에 민마이너스 우주 스페셜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민우 씨가 우리한테 처음 사준 소주랑 삼겹살이요. 민우는 눈물이 났다. 정말 고마워요. 저는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걸 했을 뿐인데. 사라가 민우의 손을 잡았다. 민우 씨 모르세요? 민우 씨가 한 일이 얼마나 큰지. 민우 씨는 7명의 인생을 바꿨어요. 그리고 이제는 더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바꾸고 있어요. 민우는 미소 지었다. 제 여행사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지금까지 150명의 고객을 도왔어요. 그들 중 80%가 인생이 바뀌었다고 말했어요. 어제도 한 고객이 저한테 이런 메시지를 보냈어요. 민우는 핸드폰을 꺼내 메시지를 읽었다. 민우 가이드님, 저는 3개월 전에 민우 가이드님과 제주 여행을 했습니다. 그때 저는 자살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우 가이드님이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제가 소중한 사람이라고 말해주셨습니다. 그 후로 저는 상담을 받기 시작했고 이제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제 생명을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시카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민우 씨가 하는 일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에요. 민우 씨는 사람들을 구하고 있어요. 민우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당신들이 저한테 해준 것을 다른 사람들한테도 해주고 있을 뿐이에요. 당신들이 저를 구했어요. 저는 그 사랑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올리비아가 물었다. 1년 전 우리가 한 그 농담 기억해요? 나 이기면 내 하룻밤 줄게요. 민우는 얼굴이 빨개지며 고개를 끄덕였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부끄러운 농담이었어요. 레이첼이 웃으며 말했다. 엠마가 진지하게 말했다. 하지만 그 농담이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었어요. 그리고 민우 씨 알아요? 민우 씨는 진짜로 이긴 거예요. 뭘 이겼는데요? 민우가 물었다. 케이틀린이 대답했다. 인생을요. 민우 씨는 인생이라는 게임에서 이긴 거예요. 돈으로도 명예로도 권력으로도 아니에요. 사랑으로요. 소피가 덧붙였다. 민우 씨는 하룻밤이 아니라 평생을 얻었어요. 우리는 평생 민우 씨 가족이에요. 그리고 민우 씨가 도운 150명도 민우 씨 가족이에요. 사라가 웃으며 말했다. 그리고 앞으로 민우 씨가 도울 수천 명, 수만 명도 민우 씨 가족이 될 거예요. 민우는 밤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이 가득했다. 저는 정말 운이 좋은 사람이에요. 1년 전 저는 여기 앉아서 제 인생이 의미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 저는 제 인생이 너무 소중해요.
그리고 그건 모두 당신들 덕분이에요. 제시카가 일어서서 민우를 끌어안았다. 우리도 민우 씨 덕분이에요. 7명이 모두 일어나 민우를 둘러싸고 단체 포옹을 했다. 그 순간 민우는 깨달았다. 이게 진짜 승리구나. 누군가를 이기는 게 아니라 함께 일어서는 것. 혼자 성공하는 게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것. 이게 인생의 진짜 의미구나. 3년 후. 민우의 드림 트래블 코리어는 이제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치유 여행사가 됐다. 직원이 20명으로 늘었고 연간 5,000명의 고객을 돕고 있었다. 민우의 사무실 벽에는 여러 액자가 걸려 있었다. 첫 번째 액자 8명이 해운대 해변에서 찍은 사진. 우리가 시작된 곳. 두 번째 액자 제시카와 친구들이 쓴 추천서. 우리의 첫 번째 가족. 세 번째 액자 신문 기사. 치유의 여행을 선도하는 강민우 대표. 네 번째 액자 고객 후기 150개를 모은 보드. 우리가 구한 영혼들. 다섯 번째 액자 한 문장. 진짜 승리는 누군가를 이기는 게 아니라 함께 일어서는 것이다. 민우는 매일 아침 이 문장을 보며 하루를 시작했다. 오늘도 새로운 고객이 찾아왔다. 30대 남성이었다. 그는 민우와 똑같은 눈빛을 하고 있었다. 지쳐있고 길을 잃었고 의미를 찾지 못하는 눈빛. 강민우 가이드님이시죠? 저 도움이 필요해요. 민우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네, 제가 도와드릴게요. 일단 앉으세요. 그리고 당신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남성이 앉았다. 그리고 이야기를 시작했다. 민우는 들었다. 판단하지 않고 조언하지 않고 그냥 들었다. 1년 전 제시카와 친구들이 자신에게 해줬던 것처럼. 이야기가 끝나고 남성이 물었다. 정말 저를 도와주실 수 있나요? 제 인생을 바꿀 수 있나요?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바꾸는 게 아니에요. 당신이 스스로 바꾸는 거예요. 저는 그냥 옆에서 함께 걸어갈 뿐이에요. 남성의 눈에서 희망의 빛이 보였다. 언제 시작할 수 있나요? 지금 당장이요. 그날 저녁 민우는 제시카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오늘 또 한 명을 구했어. 당신들이 시작해준 것을 계속하고 있어. 사랑해, 나의 가족들. 제시카의 답장이 왔다. 우리도 사랑해, 동생. 우리가 자랑스러워. 그리고 기억해. 넌 혼자가 아니야. 우리가 항상 함께야. 민우는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의 야경이 아름다웠다. 그는 웃었다. 1년 전 그 농담이 내 인생을 바꿨어. 나 이기면 내 하룻밤 줄게. 난 게임에서 이기지 못했어.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을 얻었어. 가족을 얻었어. 민우는 목에 걸린 목걸이를 만졌다. 8명의 사진이 담긴 펜던트. 이게 진짜 승리야. 돈도 명예도 권력도 아니야. 사랑이야. 함께 성장하는 거야. 그리고 민우는 다시 일을 시작했다. 오늘도 내일도 그는 계속할 것이다. 상처받은 사람들을 돕고 길 잃은 사람들과 함께 걸으며 의미를 찾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일을. 왜냐하면 그것이 민우가 찾은 인생의 의미였으니까. 이 이야기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시작했지만 진짜 메시지는 전혀 다릅니다. 진짜 승리는 성적 정복이 아니라 인간적 연결입니다. 진짜 행복은 소유가 아니라 나눔입니다. 진짜 성공은 혼자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민우처럼 길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제시카처럼 상처받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서로를 진심으로 대하고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서로를 응원한다면 우리 모두 치유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 이야기의 진짜 의미입니다. 나 이기면 내 하룻밤 줄게라는 농담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진짜 이야기는 우리가 서로를 구했다입니다. 당신도 누군가의 민우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도 누군가의 제시카가 될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들어주고 진심으로 대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요. 지금까지 이 영상을 보신 분 중 83%가 좋아요를 눌러주셨습니다. 하지만 구독은 42%만 해주셨어요. 이 이야기가 감동적이셨다면 구독 버튼도 함께 눌러주세요. 앞으로 매주 이런 감동 스토리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친구에게 공유해주세요. 이거 진짜 봐야 되라고요.
댓글 1000개 돌파하면 민우의 후속 이야기 5년 후편을 특별 공개하겠습니다.